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자력과 수력, 양수발전으로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지역과의 상생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홍천 양수발전소 건립 확정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춘천 생활SOC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약속하는 등 강원도와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정재훈 사장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정재훈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원자력 주식회사 생소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도민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사장으로 온 지 한 2년 9개월이 지났고요. 저희는 강원도 내에서 15곳의 이제 수력발전소, 소수력발전소, 그다음에 4기의 양수발전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홍천의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약 1조 4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으로 이렇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상생형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에 협조하고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화천댐, 춘천댐, 의양댐, 또 양양 양수발전소, 예.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들인데요. 전체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언뜻 듣기에는 수력, 원자력 이게 중심일 것 같은데 예, 회사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약 30%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수력은 한 35기 정도, 그러니까 소수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16기의 양수 발전기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는 24기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통해서 현재 약 국내 전력의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또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 네.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예. 이거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강원도 강릉이라든가 예. 삼척이라든가 또 춘천에 네. 연료전지 발전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신에너지 또 재생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한수원이 어떤 방향성을 좀 그리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보면 네.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이 대세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화력 발전소 거기에는 이제 석탄도 있고 네. L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석탄을 축소하고 예. 여기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 예. 신에너지로서 연료전지 쪽으로도 가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형 뉴딜이 발표가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한수원형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한수원형 뉴딜 사업. 예, 예. 네. 이 안에 이제 각 개별 사업을 강원도 안으로 이제 좀 한정해서 들여다보면 예. 저희가 이제 삼척의 연료전지 발전소하고 예. 또 이제 풍력 매원사안에 이제 풍황기를 달아 시작을 했고요. 예. 강릉도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춘천에서도 예. 이른바 이제 지역 상생 연료전지 발전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사업들은 전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형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강원도에도 일자리는 물론 또 저희가 사업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강릉 삼척뿐만 아니라 고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은 중단이 돼 있지만 나중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든지 또 원산 지구의 관광 사업이 열리게 되면 전력 문제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고성 쪽도 연료전지 발전소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고성 쪽은 사실은 연료전지 발전소가 가장 적합한 발전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양양의 양수가 있습니다. 예, 양수 그렇죠. 발전소. 근데 이것도 역시
강릉 변전소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전력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예. 그래서 차라리 한 20메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고성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으면 네. 일단 친환경적이고 예.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상생형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고성 쪽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기회가 돼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네. 이 남북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잉여 전력을 만들어서 북쪽으로 보낼 수 있는 사업도 네. 충분히 검토는 가능합니다. 아, 그런 부분도 뭐 향후에 남북 관계 개선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또 검토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해보고. 강원도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자, 뭐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홍천 쪽에서 관심을 받았던 게 1조 4천억 규모의 예, 홍천 그렇습니다. 양수 발전소인데, 지금 이제 신규 이제 발전소가 추진이 될 텐데, 양수 발전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수 발전소는 통상 이제 두 개의 저수지가 필요합니다. 네. 상부 저수지, 하부 저수지. 그래서 두 개의 저수지가 이제 생기니까 예. 아무래도 이건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아, 네. 그 양수 발전소의 원리는 이 하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전력 수요가 낮을 때 주로 밤에 예. 남는 전기를 써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예. 그럼 상부 저수지에 물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낮에 예. 예컨대 이제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제 풍력이나 이게 바람이 안 불거나 비가 와서 네. 이 간헐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업다운이 큽니다. 이럴 예. 때 전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면 네. 위에 있는 물을 아래로 낙차를 이용해서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지하에 발전소가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 친화형 그 연료 저장 장치 같은 네. 친환경 뭐 ESS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런 양수 발전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국내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 보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홍천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저희가 사업비가 1조 4천억인데 아마 그 정도의 경제 효과가 또 추가로 나오고 예. 또 일자리도 뭐 수천 개 저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홍천은 물론 연관되는 효과까지 보면 강원도 전체에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양수 발전소 대상지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전국에 뭐 한 3개 정도 후보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홍천으로 결정된 과정, 홍천이 왜 적지라고 좀 보셨나요? 처음에는 네. 그 9군데가 네.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 지자체에서 경쟁도 있었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조건을 다 갖춘 4군데가 네 신청을 군데. 했고요. 네. 그중에 한 군데 뭐 경북의 모 지역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군데가 이제 포천, 영동, 홍천 이렇게 됐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네. 이 상하부 저수지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적인 영역 이런 것이 잘 나왔고 또 주민들도 그 주위에 많이 사시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러 조건이 잘 맞았다고 보고요. 이번 그 홍천 사업을 통해서 예. 홍천이 사실은 내노라 하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교통의 길목이기도 한데요. 네. 만약에 이 상하부 저수지가 생기게 되면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수상 레포츠라든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고 네. 또 조금만 이 교통 여건까지 같이 정비가 된다면 홍천이 아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한수원의 지금 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좀 하나 여쭤보고 예. 싶은데, 춘천시 사북면 마을기업 설립을 또 지원하셨고, 예. 매년 연탄 나눔 봉사, 최근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지원, 뭐 여러 가지 사회공헌 예, 활동을 예, 많이 예.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역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 많이 하시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 에너지 사업은 일단 저희가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외쳐도 네. 주민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이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 상생형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희가 에너지 사업은 본업으로 하지만 예. 지역의 주민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이런 물품, 네. 물품 지원도 하지만 네.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한번 지원을 해서 네. 그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려서 예.
계속해서 경상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마을 지원 사업 이런 거고요. 저희가 뭐 화천 쪽에 산천어 축제라든지 양구의 양록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박건호 음악제 같은 거 저희가 이제 후원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이 봉고차 이런 거를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이제 무상 공급을 해준다든지 작은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어두운 곳에 어떤 가로등, 안심 가로등이라고 저희는 합니다만은 이런 거를 설치해주는 사업 이런 것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떨 때는 신청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그 발전소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지역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연초에 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탄소 분산형 전원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공존의 시대를 맞아서 한수원이 종합에너지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도 이제 조금 내려 한 97% 정도의 매출이 이 원자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봐도 원자력 비중이 이렇게 높은 회사가 없거든요. 저희가 원자력으로만 하면 세계에서 3, 4위를 하는데 저희보다 위에 있는 회사든 밑에 있는 회사든 그 비중이 높아봐야 한 63%,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좀 낮추는데 그 대신 글로벌 트렌드를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재생,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 풍력 이런 거를 넓혀가야 되는데 이걸 넓혀가다 보면 이 환경 훼손, 주민들의 반발 여기에 불가피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런 신재생 사업은 첫 번째 환경 피해를 거의 없거나 최소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왕 하는 거 대규모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 규모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새만금 사업의 총괄 사업자로 한수원이 돼 있고요. 그건 주로 태양광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비금도 같은 데 가면 폐염전이 있어요. 아무 데도 못 씁니다. 염분 때문에. 거기에 저희 200만 메가와트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런 경우에 태양광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수출용 자동차를 이제 적치해 놓는 야적장, 임시 주차장 같은 거죠. 엄청나게 넓은 광장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 가끔 연초나 연말에 보실 거예요. 수출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들. 본 적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노는 땅이잖아요. 그 위를 태양광으로 덮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한테 임대료를 주고 같이 공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대표적인 사업은 첫째 친환경 지역이고요. 주민들과의 그 갈등이 없습니다. 대기 주민들이 참여를 하거나 우리한테 임대를 받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요런 그 로직과 어떤 그 패턴을 강원도에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강원도는 이제 산지가 많고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성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은 그대로 하되 규모는 강원도의 형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태양광 산업 또 아까 말씀하신 또 연료전지 산업이 있는데 요것도 하나만 더 여쭤보죠. 춘천시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제 춘천시에서 생활 SOC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위해서 양해각서 체결하셨는데 신보급.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강릉, 삼척 또 이제 장기적으로 또 고성까지 춘천도 들어 있습니다. 춘천도 들어가 있고요. 이 생활 SOC 연료전지 이게 뭐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여태까지는 그냥 그 LNG, 가스 배관이 돼 있는 지역에 이제 연료전지를 했거든요. 근데 신북 같은 경우에 진해린입니다. 거기는 이 기존의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서 연료전지 사업을 하면서 이 가스, 강원 도시가스를 설득을 해서 이게 SK 그룹의 일원입니다. 가스 배관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료전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은 거꾸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도시가스를 가스 배관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생활형 SOC 사업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기도 더 많이 들어오고 네. 또 도시가스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죠. 음. 그렇게 해서 주민 수용성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뭐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삼척에 이제 액화수소 산업 특구가 이제 지정이 됐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수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거기 연관된 거는 뭐가 있을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삼척 쪽은 제가 작년에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이 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적의 입지가 돼 있어요. 네. 일단 LNG 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또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린 수소를 개발하는 쪽도 강원대학교와 같이 네. R&D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삼척시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면 네, 네.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뭐 여하튼 한수원 지금 사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강원도 내에도 다양한 에너지 사업들 또 에너지 계획들 뭐 강원도에서도 정책으로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현직 한수원 사장으로 계시니까 네. 강원 또 춘천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 사장님께서 강원도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도는 그 에너지 사업을 위한 그것도 청정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해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 여태까지 개발이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에너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네. 여건이 더 좋은 편이라는 말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삼척의 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 아니면 그 홍천의 양수, 네. 그 다음에 춘천, 강릉, 고성을 잇는 또 연료전지가 또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소수력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소수력은 네. 작은 이제 수력인데 네. 그건 더 환경 친화적이죠. 어. 조그마한 댐 같은 건데요. 예. 거기서 이제 얼마든지 뭐 1메가 이하짜리도 만들어서 전력을 갖다 산지에 네.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춘 그러면 음. 그게 또 이 관광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지역이 이제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한수원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예. 또 저희가 그런 그 에너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춘천에서 지금 한참 추진 중인 국가 호수 지정 사업. 네, 네. 의암호수에 예. 저희가 의암댐을 관리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연계 사업으로 또 춘천시나 강원도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삼척 쪽으로 이제 교통이 좀 뚫리면 네. 삼척의 이 해안 바닷가, 그다음에 연료전지, 풍력, 그다음 이걸 제천으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런 관광 사업과 에너지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예. 투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강원도를 하나의 에너지 사업 플러스 알파. 아하.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음. 보면 저희는 뭐 에너지 사업자입니다만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예. 네. 여기에서 잡을 잡아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헬로티비 뉴스 시청자들과 강원도민들에게 네. 한수원 사장으로서 앞으로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제가 한수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것이 원자력이든 수력이든 양수든 신재생 에너지든 저희는 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저희가 발표하고 저희가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실천을 통해서 강원도민들께서 저희들의 시설을 활용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한수원을 키우고 또 한수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생기고 또 일거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발표된 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2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자, 오늘은 정재훈 사장과 도내 신성장 에너지 사업과 함께 지역 상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원도를 넘어서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